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역시 한 주 동안 잘 지냈지? 우리 친구들과 매주 만나는 이 시간, 선생님은 설레고 기다리는데 우리 친구들도 많이 기다려주길 바랄게. 선생님이 오늘 또 들려줄 사연들 많이 공감하면서 잘 들어줘. 일단 이 예슬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고민 엄청 길게 올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약본을 만들었다. A4 3장 분량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약했어. 괜찮지, 예슬아? 쌤, 저 예슬인데요. 저는 꿈과 학교 생활에 관한 고민이 있어요. 사실 저는 꿈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모델도 되고 싶고, 또 제가 어릴 때 에버랜드에서 길거리 캐스팅이 되면서 아역 배우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연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활동을 그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선사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답니다. 와우, 멋진데? 나 이제 제자 중에 이제 배우 하나 나오는 거야? 응?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은요, 제가 5학년 때 다시 경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2학기 겨울에 친구들과 사건이 생겼어요. 전시회 준비를 위해 포스터 물감이 필요했는데 알고 보니 제 포스터 물감을 거의 다 써버려서 친구의 것을 빌리게 되었죠. 그런데 제 그림이 너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때마침 선생님께서 모든 별로 음악 수행평가를 볼 거라고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수행평가 연습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수행평가가 끝난 후에 물감을 정리해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갑자기 A랑 친구들이 물감을 그냥 치우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미안해서 친구들과 함께 물티슈로 청소했는데 A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A와 이야기해보니 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해줘서 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일로 인해 다른 친구들에게도 욕을 먹게 되었고 A와 잘 푼 것을 알게 되자 다른 친구들은 저를 향한 비난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행동하고 사과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5학년이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고 저는 그 일로 학교가 너무 싫었고 좀 비극적인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겨울방학에 다시 송도로 이사를 왔는데 입학이 가까워질수록 친구 관계로 인해 두려워져요. 부모님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엠베스트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할 테지만 선생님의 응원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렸어. 일단은 꿈은 다양하게 꾸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지금은 뭐 딱 하나의 길을 정해가지고 막 그 길을 파고들 필요는 없고 다양한 꿈을 꿔보는 것도 좋고 뭐 아나운서도 좋고 모델도 좋고 또 배우도 좋고 훌륭한 꿈들이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재능을 키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 왜 배우라는 직업도 그렇잖아. 노래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많고 막 이러면 그 배우가 여러 작품에 쓰임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방면의 재능과 또 많은 지식을 쌓는 시기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또 이렇게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도 함께 좀 얘기를 해볼게. 이 친구는 익명을 요청했어. IDPEA 어쩌고 저는 교우 관계와 그냥 평소에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사연 올려요. 저는 초등학교 4, 5, 6학년 3년 동안 좋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하였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중학생이 되고 나서 문제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걸러야 하는지도 스스로 조금씩 깨닫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친한 친구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예요.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친구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 조금씩 이해하며 넘어갈 수 있고 서로 조율해 나갈 수 있는데 저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친구만큼은 일일이 받아주기가 버거워요. 예를 들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인데 자기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그 친구 뒷담화를 저에게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정말 사이가 별로라면 그럴 수 있고 저를 믿기 때문이라는 건 알지만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물론 저도 그 친구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에 대해 얘기해 준 적은 있지만 정말 그 친구가 궁금해했고 상황 설명만 해줬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뒷담화를 듣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벅차고 이젠 말을 들어준다는 것보다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 힘들어요. 저도 생활을 하며 힘든 점이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 힘든 이야기 들어주느라 더 힘든 것 같아요.
욕설도 섞어가며 얘기해서 더 버겁고 혹시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겨우 화해한 일도 있고요. 또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그 친구 부모님을 자주 만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인 이야기가 되다 보니 친구의 부모님 배웠을 때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 친구 만난 지가 3년째 되는 친구고 친한 친구긴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생각한다면 나중까지도 이 친구를 계속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긴 했고 친한 친구였지만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해요. 다른 것들은 100번 이해하고 넘어가도 이 부분은 제 정신건강에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관계 정말 문제야, 문제. 앞에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친한 친구들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좀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러는 거. 근데 있잖아, 친구들이 전에도 내가 얘기했었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막 욕하고 뭐하고 이런 거 정말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거기다 의미 부여하면 나만 힘들어. 정말 걔네들은 스치듯이 막 이런 거잖아. 왜 인터넷에 연예인들한테 막 악플 다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나는 정말 1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보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난 얘가 괜히 싫더라. 야, 눈에 띄지 마라. 뭐 이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정말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들인데 거기에 우리가 힘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치? 거기에 상처받고 힘들면 나만 손해니까 앞서 얘기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물론 들리면 내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긴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친구한테 그냥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얘기했던 친구는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요 라면서 친구의 불편한 얘기 있잖아. 근데 그 친구의 불편한 얘기가 아무래도 이 친구가 되게 착해서 그런 것 같아. 대부분 착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다 보니까 와서 막 토로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잖아. 그러면 차단해야 돼. 이거 말을 계속 들어주고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더 힘들어지거든. 선생님도 주변에 친구가 그렇게 나한테 힘든 일 있을 때만 연락하는 애가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데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가 힘들 때만 연락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너무 속상하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되게 바쁜 척해. 물론 바쁘기도 하지만 나 지금 되게 바빠가지고 미안 나 지금 바빠 뭐 이렇게 똑같아. 나 지금 학원인데 나 수업 중에 못해. 이렇게 좀 바쁜 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감정의 그런 고리들은 약간 끊어낼 필요가 있고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알면 되게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따끔하게 얘기를 하면 다시 또 나한테 와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 있잖아. 욕설을 막 섞어서 나한테 누군가 욕을 막 하는 것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도 막 점점 감정이 격앙되거든.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도록 조금 차단을 해줘. 착한 사람에서 벗어나. 그렇지? 자, 그 다음 친구 가볼게. 이 친구는 사연을 2번 올렸었던 친구인데 이 사연을 한번 뽑아봤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 05년생 이제 중3이에요. 이름은 안 밝힐까? 밝혀야 되나? 말할까? 김땡 친구 KESID를 쓰는 사실 진짜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수학학원의 고1 오빠를 짝사랑하거든요. 근데 진짜 잘생겼고 학원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해요. 목소리도 엄청 낮아서 좋은 것 같고요. 키는 작아요. 근데 문제는요. 수학학원 원장쌤이 조카분이세요. 그래서 자꾸 원장쌤이 티 안 나게 막고요. 어머니께서 그 오빠 연애하지 말라고 남고 보내셨대요. 근데 자주 못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1시간 30분. 눈 마주치면 진짜 너무 행복해요. 페이스북으로 친추를 보내려고 했는데 불안해서 제 친구들한테 그냥 보내보라고 했는데 친구 삭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보내지 말까 하다 보냈는데 4일 만에 받아주셨어요. 그날 진짜 기분 째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막장 아침 드라마. 아니 제가 좋아하는 오빠의 친구분께서 저한테 관심이 있으실 것 같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수학학원에 동갑 남자 사촌이랑 같이 다니고 왜 이렇게 복잡해. 동갑 남자 사촌이랑 같이 다니거든요. 걔가 알아채서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거만하게 읽거나? 제가 살짝 개그 감각이 있어서 주위에서도 개그우먼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학원에서도 한 번씩 오빠들도 웃어요. 전 근데 진짜 말을 걸 수가 없어요. SNS 연락도 절대 못해요. 부끄럽거든요.
좋은 방법 좀요. 그냥 포기할까 생각 중이에요. 제 거 꼭 뽑아주세요. 힘들게 적었는데 이거 괜찮은 SM이 있잖아요. 나가면 완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손 아프게 적었는데 꼭 뽑아주세요. 잡힐 수가 아니잖아. 저 진짜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이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힘든 건데 그냥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런 감정 들 수 있어.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데. 내가 저번에도 이런 이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이거 고백하지 마. 고백하면 만약에 나 공부해야 돼 이러면 다시는 연락을 못해. 이 오빠 공부도 잘하고 지금 공부한다고 어머니가 남고 보내셨다며. 그러면 이 오빠는 지금 누구도 사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눈도장은 이미 찍었네. 개그 감각으로. 그치? 오빠들도 한 번씩 웃는다며. 그러면 이 친구를 그 오빠도 알긴 알 거야. 친구 추천도 받아주셨다며. 그러면 그냥 그런 친구 추천을 받아줬으니까 SNS에다 이렇게 가끔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어필도 하고 좋은 뭐 얘기 있으면 좀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오빠한테 이렇게 가끔 자주는 아니야. 그 오빠가 만약에 SNS라면 거기다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 그러다가 이제 그 오빠 대학생 되고 우리 땡 친구도 학교 가고 이러면 그때는 만나볼 수 있잖아. 오빠 이러면서 얘기해봐도 좋지 않을까? 지금 너무 성급하게 했다가 나 공부해야 돼 이러면 정말 그다음부터는 연락은커녕 이제 그 오빠 친구도 삭제하면 어떡해.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섣부를 수 있으니까 좀 참아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오빠 주변에 있으면 괜찮지. 평생 알고 지내도 좋다. 그래서 이런 친구 오빠 주변에 여럿 있는 것도 좋아. 그리고 또 이 친구 인기가 많아갖고 또 누가 또 좋아한다며. 와, 부럽다. 나 그 개그 감각 좀 알려주면 안 돼? 나도 인기 좀 받아보자. 아무튼 되게 재밌네. 아무튼 뭐 누굴 꼭 받아주고 뭐하고 뭐 이런 거보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 감정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또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활력이 될 수도 있잖아. 이 오빠 공부 잘하는데 나 공부 못하면 그 오빠가 나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오빠 있는 데서 원장님이 막 나 성적 많이 올랐어! 뭐 이렇게 칭찬도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알았지? 파이팅! 자, 그 다음 친구는 이땡오 친구인데 학습 상담은 아니지만 방학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를 못해서 친구들도 못 만나니 유쌤께 제 고민을 털어놔 봅니다. 제가 운동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졸음 깨는 방법 적는 이벤트에서도 팔굽혀펴기를 썼던 진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 나 일도 못해. 이걸 하는 친구였구나. 여튼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무릎이 좀 아프거든요. 평상시에는 괜찮고 운동할 때도 괜찮은데 그 농구는 급 브레이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농구할 때 가끔씩 무릎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면 아파요. 근데 아플 땐 통증이 좀 심해서 걷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병원 가서 물리 치료를 받아도 안 나아지고 제가 아직 학생이라 성장판 같은 곳에 손상이 갈 수 있다면서 다른 치료는 못해요. 제가 많이 아파하니까 새학기가 시작했을 때 동아리를 정하잖아요. 그때 부모님께서 이번 동아리는 농구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운동 말고는 할 게 없거든요. 부모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전 항상 보호대를 차고 운동을 하고 제가 아플 땐 쉬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이유로 2년 전에 태권도를 그만뒀거든요. 그것도 4품 따기 4달 전에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유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프면 하면 안 돼. 이거 진짜. 왜냐면 지금 이제 성장기잖아. 다 큰 게 아니잖아. 성장기인데 성장판을 다친다? 이거 정말 치명적이야. 농구를 계속 앞으로 평생 하고 싶지? 농구 잠깐 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 그러면 키가 큰 게 유리한 거 아니야? 그치? 키가 크려면 성장판이 다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잠깐 참아줘야지. 그러니까 동아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자주 하게 되니까 아예 농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2번? 뭐 이렇게 좀 횟수를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 지금 성장판 다치면 큰일 나. 선생님 중학교 때 우리 반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운동을 과하게 하면 여학생이었는데 운동을 조금만 과하게 하면 무릎에 물이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체육 시간에 조금 뭐 과하게 뛰잖아? 그럼 무릎에 물이 차서 이렇게 띵띵 붓는 거야. 정말 옆에서 보면은 심각할 정도로. 그래갖고 막 학교에서 중간에 막 병원 가고 물을 빼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그렇게 위험해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참을 줄 알아야 하거든. 나중에 다 성장하고 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나면 괜찮아질 수 있어. 선생님도 선생님 초등학교 때 키가 이제 막 그때 7cm, 8cm씩 막 이렇게 자라면서 무릎에 통증이 너무 심했던 때가 있었거든. 너무 키가 쑥쑥 크다 보니까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 근데 그때 무릎을 다치면 또 큰일 난대. 그래서 좀 조심했던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지금은 조금 참아주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아줬으면 좋겠어. 지금 다치면 큰일 나. 알았지? 좀 참아줘. 그리고 이제 김땡원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요 5살 때부터 14살인 지금까지 계속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그 나쁜 습관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전 손 모양도 손톱도 예쁘지가 않아요. 친구들 손을 보면 하나같이 너무 예뻐요. 매니큐어로 예쁘게 칠한 손톱도 너무 예쁘고 너무 부러워요. 버릇을 고치려고 매니큐어도 발라보고 빨간약도 바르고 갑갑한 테이프로도 감아봤어요. 근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떡하죠? 방금도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매일 강의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랬어. 이게 잘못된 습관에 한번 들이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 근데 내가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60일 이상이 필요하대. 60일에서 90일 정도가 필요하대. 그 기간 동안 안 하면 평생 안 할 수 있대. 그래서 선생님도 약간 나쁜 습관 같은 거 있었어. 나쁜 습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입술을 뜯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약간 어디서 나오냐면 불안해서 와. 불안. 심리적인 불안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집중하다가도 문제가 안 풀리거나 이러고 있는 거야. 아주 꼴보기 싫게. 근데 그럴 때 거울을 좀 앞에 둬. 그러면 내가 이거 하면서도 나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그 흉한 걸 자기가 자꾸 인식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달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안 한 날엔 동그라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안 했어. 마치 감옥에서 하루하루 추록의 날짜를 기다리는 것 마냥 하루 동그라미도 이러면서 고칠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손톱 물어뜯으면 정말 손에도 모양도 문제지만 건강에도 매우 안 좋아. 왜냐면 손이 세균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걸 물어뜯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이 많이 끼치니까 이거는 조금 스스로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 강압적으로 막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매니큐어, 선생님 매니큐어 전혀 안 바르거든? 선생님 손톱도 안 길러. 왜냐면 손톱 막 기르고 막 예쁘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많잖아. 난 되게 불편하더라고. 왜냐면 강의할 때 전자칠판에 막 이렇게 바로바로 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손톱으로 통통 튀기는 소리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손톱을 아예 안 기르는데 이거 바르는 것도 나는 못하는데 뜯지는 막 건강에는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고칠 수 있게 노력을 한번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딱 한 친구만 더. 전땡 친구가 지금 코로나가 돌고 있어서 학교가 3월 말쯤에 개학되지만 더 늦었지? 시험이 걱정되네요. 엠베스트 강의는 열심히 듣고 있지만 그래도 학교 공부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좋을까요? 이러고 올렸어. 엠베스트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지만 학교 공부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또 수업도 하고 또 학교에도 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을 차근차근 들으면 되는데 이 엠베스트 강의가 학교 강의보다는 조금 진도가 빨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습 정도로 들었으면 좋겠어. 복습 말고. 그래서 예습으로 듣고 학교 강의 들으면서 2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내가 그렇게 반복할 수 있잖아. 그리고 시험 전에 내가 또 한 번 학습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반복밖에 답이 없어. 3번, 4번, 5번, 6번 반복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하면 머리가 좋든 안 좋든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엠베스트는 조금 빠르게. 알았지? 됐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 우리 친구들의 고민 이렇게 또 들어봤어. 다양한 고민들 접하니까 선생님도 공감 가고 그때 생각 많이 난다. 여러분도 우리 친구들의 많은 고민 공감했으면 좋겠고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